네, 2020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12개 강의 중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서천중학교 노민경 선생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민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各位老师，大家好。안녕하세요. 서천중학교 중국어 교사 노민경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처음 드리게 됐네요. 네, 목요일 저녁이고 또 퇴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서 방송으로 수업 나눔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저의 수업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종신开始,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2020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교사, 수업, 평가, 학교 등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첫 걸음을 시작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힘든 점도 너무 많았고 또 지금도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아기가 첫 걸음마를 걸을 때 감동과 전율이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들지만 새로운 첫 걸음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주체적으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수업 방법을 탐색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이 일어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또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으로 수업하실 때 어떤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하셨나요? 네, 대부분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학스터를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쌍방향 수업은 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도구가 많은 줄은 정말 몰랐고요. 지금도 엄청 쏟아져 나오고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도구들을 익히는 것도 사실 저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연수도 듣고 또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저도 아이들만큼이나 정말 요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도구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익숙해지고 또 쓸 수 있게 된 것은 패들렛과 퀴즐렛, 에듀퍼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디자인 플랫폼인 미리 캔버스 사이트도 저는 아주 유용하게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원격 수업 도구는 뭐니 해도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없이는 정말 수업이 안 됐어요. 출결부터 말이죠. 처음에는 전화로, 문자로 또 아이들을 줌 화면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우 불러서 이제 아이들이 다 줌 화면에 들어오면 또 아이들은 천정을 비추거나 팔 한쪽 아니면 벽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쓸쓸하고 또 화면은 분명히 모니터가 번쩍번쩍 하면서 아이가 미소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럼 분명히 게임을 하고 있는 정황인데도 같이 수업을 하고 그래서 좀 처음에 적응하기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주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같이 조금씩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도구 사용을 배우느라고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안 넘어가지? 막 이렇게 그 사용법을 배우느라고 너무 급급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사용도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수업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사는 교사인지 컴퓨터 모니터든 아니면 교실에서든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그 순간은 또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당장 새로운 형태의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항상 저희 곁에는 반걸음을 먼저 앞서서 고민하고 또 먼저 행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으쌰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저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저희 경기도 중국어 교사 연구회, 경중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모든 선생님들, 중국어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아낌없이 자신의 수업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또 저는 거기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번에 여름방학 때 직무 연수를 통해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의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수업 아이디어, 또 미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그런 해안을 저는 직무 연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더 훌륭한 것은 이런 직무 연수를 선생님들이 기획하시고 또 이제 진행을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또 경기도 중국어 원격 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팀이 구성이 되어서 저도 이제 물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하면서 배우는 입장이지만 또 먼저 앞서서 또 같이 도와주시려고 섬겨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에서 필요한 영상이 필요한 것을 제작을 하거나 또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 도구를 사용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팀에서 또 같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 연구회나 또 원격 수업 지원팀을 공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실행 연구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선생님들마다 수업에 대한 철학도 있으시고 고민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가감없이 의견을 서로 나누시면서 발전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그런 추진력과 행동력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은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교사로서의 힘,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 수업 나눔의 아이디어도 사실 두 분 선생님께 받은 것을 재가공을 한 것입니다. 먼저 물금고에 계시는 이경아 선생님과 또 원삼중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김유연 선생님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유연쌤은 유튜브에서 쪼유쌤이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수업 자료도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유연 선생님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첫 중국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로의 이미지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수업 방향도 그렇고 학생들과 이제 설레이는 인사도 나누고 나의 중국어 수업에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저는 첫 시간에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제 수업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먹고 싶다. 네. 배우고 싶다라기보다는 뭐를 먹어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해요. 재미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고 이제 쉽게 떠먹여 주는 것에 좀 익숙한 것 같았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어려운 것,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힘든 것은 좀 서로 싫은 거죠. 사실 제가 갖는 수업에 대한 그런 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중국어 의사소통을 뛰어나게 잘한다기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성취감을 갖게 되고 수업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들었던 저의 목표는 이제 먹고 싶다 외에도 이제 쉽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목표와 학생들의 기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것처럼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저절로 아이들은 자신감도 갖게 되고 또 성취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사기 때문에 항상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구성할 때 저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의 내용들이 나의 45분 수업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수업마다 더 강조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도 삶과 연계된 그런 배움에서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흥미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적 역량? 이거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해보자 혹은 재밌구나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적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요. 공감 경청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담임을 하고 또 교과 교사로서 또 학생부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고 또 사실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을 꼭 익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즐거운 가운데 이제 삶과 연결되는 것이 저의 수업 디자인의 큰 틀입니다. 수업에서 교과서 진도도 물론 중요하죠. 네, 선생님들도 지금 중국어 교과서를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교과서의 진도와 내용을 재구성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교과서도 중요한데 그 비중을 참고 자료 정도로 저는 이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범위나 내용을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찾고 또 협력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수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자꾸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더 자꾸 시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있는 중국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했던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감성. 사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갬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만의 갬성 그립톡 만들기. 두 번째는 임정로드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가 그 장소를 직접 갈 수 없어서 랜선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나만의 갬성 그립톡 만들기. 그립톡 아이디어는 유연쌤께 이제 받았는데요. 그립톡이 뭔지 선생님들은 잘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핸드폰 뒷면에 붙이는 작은 원형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그립톡을 사용하시는데요.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한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한자로 이제 처음 인식을 하게 됐어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한자 이름을 쓸 일이 있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또 한자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렵게 접근하지 않도록 본인의 이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제로 딱딱하게 수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활동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조금 확장해서 해볼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내 이름의 의미를 알면서 또 붓글씨로 그 이름도 써보고 또 중국적인 문화 요소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찾아보고 또 다 합쳐서 그것들을 그립톡 디자인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업 디자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원격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먼저 등교하기 전에 본인의 중국어 이름을 꼭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쭈던지 혹은 네이버 우편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이학스터의 영상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립톡에 들어갈 디자인을 해보는 것을 원격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을 때 아이들에게 물붓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먹처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직접 이름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마지막 또 등교 주간에는 그동안 했었던 작품을 나누고 또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그 써본 활동지인데요. 자기의 한글 이름은 익숙해요. 그래서 다 한글 이름 예쁘게 잘 적고요. 한자 이름을 적어서 써보자고 했을 때 실제 각 이름의 한자가 어떤 의미인지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써봤고요. 그리고 아직 중국어 하나병음이 익숙하진 않지만 역시 옆에다 써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그 이름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내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이름은 어떤 색,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리고 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두 친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예쁘게 또 잘 써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했을 때 우리 민우 친구는 사람을 돕는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신의 한자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 이렇게 적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민서 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 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이름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물붓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붓의 질량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물을 찍어서 천에다 쓰면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신기해하면서도 재밌게 또 글씨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 이름을 연습하라고 하면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수채화를 그려요. 갑자기. 예. 그리고 또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이 천에 물을 가득 부어서 적신 다음에 막 부채질하면서 누구 천이 더 빨리 마르는지 실험을 하겠다고 막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귀여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쓸 때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등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걸 미리 다 줬고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름을 많이 써보고 또 연습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써서 이학스터 게시판에 이제 숙제를 제출한 모습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예쁘게도 잘 썼지만 이 한자 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이 어려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많이 써보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자 이름을 익숙해지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이미지와 또 이름을 중국어 발음 기호인 한어 병음으로 표현하는 방법, 거기에 또 우리가 중국 문화적인 요소를 가진 디자인을 찾아서 그립톡 디자인을 학생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디자인 템플릿 만드는 그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요. 그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동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이학스터에 올려줬고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립톡을 개성 넘치게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친구들 디자인을 볼까요? 네. 중국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팬더더라고요. 그래서 팬더에 또 자기의 한어병음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디자인했고요. 또 오른쪽의 작품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자신의 그 이름의 태양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이죠? 자, 딱 봐도 사실 어떤 것이 남학생 것인지 좀 느껴지실 텐데요. 여학생은 딸기에다가 다양한 글자체로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적어봤고요. 또 우리 남학생은 장난꾸러기 모습의 팬더를 2마리를 나열을 했고요. 또 복을 뜻하는 복주머니도 역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또 이 친구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와 고양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디자인을 했고요.
또 창의력이 풍부한 친구는 팬더를 물속에 넣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디자인한 이것들은 다 이제 제작을 해서 이미 친구들이 다 핸드폰에도 사용하고 또 뭐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즐겁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또 자기의 한자 이름을 넣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만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샘플로 제 것을 만든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날씬하게 표현된 중국어 선생님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중수업 화면에도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임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인트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다양한 글자가 나오는 게 굉장히 팝업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보려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저는 사실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상해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상해 한국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올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을 했었던 작년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또 상해 한국학교는 역시 개교가 2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을 때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서 행사도 많았고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하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임시정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해야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경아 선생님께서 밴드에 본인이 수업을 하셨던 그 모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짜임새 있는 그런 수업 구성을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해서 또 열심히 또 이 수업을 설계했었을지 이제 느껴졌고요. 저 역시 바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기에 연계 자유학기 주제 탐구 활동으로 임정로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둠 활동으로도 어렵고 또 학생들이 언제 등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루다가 2학기가 돼서 10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런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고 또 임시정부 발자취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보고 또 그 만든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면서 애국심과 또 역사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 이번 수업 활동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중학생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찾은 내용, 정보를 정확한 이미지와 또 정확한 내용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도록 일부러 카드 뉴스라는 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업 디자인은 차시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번 활동에서는 따로 중국어 의사소통 표현을 넣거나 혹은 그 지리적인 도시 특징을 넣지 않고 임시정부의 장소, 인물,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해당 도시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개인별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활동할 때 저도 제가 계획을 80% 하고요. 또 아이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했고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수행평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모든 내용은 그 결과와 더불어서 교과 세특에 선생님이 이제 작성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부담 없이 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정로드 책을 10권을 산 다음에 그 임시 정부가 있었던 도시별로 분절을 해서 재본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등교 수업 때 본인이 선택한 도시를 책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꼭 소개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따로 활동지를 주지는 않았고요. 다른 도시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학스터에다가도 도시별 영상을 업로드를 해놓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 검색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책과 영상으로 도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큰 틀을 잡게 되었을 때 패들렛에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해서 했고요. 친구들 자료도 같이 공유하면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난징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했어도 친구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패들렛에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공유했던 내용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 카드 뉴스에 담을 내용과 그 이미지를 종이 위에다가 디자인을 먼저 스케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보이시죠?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의 디자인입니다. 완전 여백의 미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좀 성실하고 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나름 꼼꼼히 적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는 내용은 저도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하는데요. 이 시간 역시 원격 수업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제가 역시 샘플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이학스터에 올려주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세대답게 제가 샘플로 만든 것을 보고 더 개성 있게, 더 훌륭하게 또 다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영상을 QR코드로 제작을 했어요. 이 QR코드도 유연쌤의 아이디어를 받았는데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어떤 종이에다가 전지에다가 그린 내용을 게시해야만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도 다른 친구들의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QR코드로 하는 스캔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네이버 QR 체크인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사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친구들의 영상을 랜선으로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학생들의 작품을 지금 취합 중이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도시에 따라서 또 카드 뉴스 디자인도 다 개성 있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작품을 한 3개 정도 같이 볼 건데요. 사실 길게 만들지 않도록 먼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말 담고 싶은 내용으로만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2-3장으로만 요약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먼저 그 복도에 전시된 카드 뉴스를 친구들이 QR코드를 찍어가면서 한번 보는 모습입니다. 네. 삼일운동이 끝나고 1919년 4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25살의 윤봉길 의사는 의거를 앞두고 나에게는 1시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구 선생님과 회종 시계를 바꾸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왜 상하이에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3.1운동이 끝나고 여러 곳에서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산 안창호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외교 독립론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프랑스 조계지에 우리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 네. 또, 이렇게 다른 도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중학교 2학년 1반 곽은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네 번째 임시정부, 난징 임시정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징 임시정부는 김구와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안전한 거처가 되었고, 일본 포격사건 같은 많은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학생들의 그 내용이 좀 이제 익숙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나름의 시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볼게요. 중칭 임시정부 속으로. 중칭 임시정부에서 설립된 광복군이다.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하에 광복군을 편성하여 연합군과 공동으로 참전할 준비를 함.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해 광복을 맞이하게 돼서 네, 이렇게 한번 다 취합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선은 제가 작품을 가져와서 같이 보았고요. 사실은 매번 이렇게 수업을 디자인을 하고 수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수업이 혹시 나에게만 만족스러웠던 수업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 나름으로서는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부담을 갖거나 혹은 크게 의미 없게 느껴졌을까봐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하고 나서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키려고도 노력하지만 또 어떤 것이 뭐 저의 스타일이 확 바뀌진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수업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삶의 역량을 아이들이 갖추게 되는 것일까? 네,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실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있었던 체험과 활동들이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 저의 이 고민은 사실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모둠 수업, 네, 또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뭐 무술 수업이라든지 혹은 차를 마시거나 탕후루를 만들거나 이런 거 요리 수업도 하나도 이제 하기는 어렵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역시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또 학생과 학생도 수업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배움이 일어나고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서로 그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또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수업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나누면서 오늘 수업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이병률 시인의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 내 곁에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물 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설레는 기대와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대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불평 불만보다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른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수업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새롭게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의 수업 나눔이 선생님들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네, 눈민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만의 감성 그렇게 말씀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작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그 임정로드 프로젝트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봅니다. 그럼 그 댓글창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조향아님께서 민경쌤 멋져용 하면서 경준연이죠? 화이팅을 외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보안님, 비타크리트님, 그 다음에 여갱진수님, 그 다음에 박현민님께서 민경쌤 멋져요, 뭐, 화이팅 최고예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지연님께서는 중국어 선생님들의 원격 지원 시스템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아이들의 디자인 도구는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립톡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하는 중에 나왔던 그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실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렇게 카드 뉴스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혹은 그런 그립톡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원형 디자인도 모든 템플릿이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이트를 알게 돼서 오늘 PPT도 그렇고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효과가 좋을지 또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이들도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고요. 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립톡 제작은 그 네이버에서 이제 그립톡 제작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그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그 연락을 해서 이제 했고요. 여기서 또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텐션이라는 그 쪽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지현님께서는 중국어 사례 나눔 보기가 어려운데 귀한 강의 감사하다고 남기셨고요. 그 다음에 조혜진님께서는 매번 한자 이름 찾기를 하셨대요. 근데 내년에는 그립톡 활동까지 꼭 연계해서 해봐야 되겠다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하다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최링고스님께서는 선생님 수업 준비에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임시정부를 주제로 중국어 수업을 이끄신 것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열정은 어디서 오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는 제가 중국어 교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는 저 혼자만 이제 중국어 교사가 있지만 연구회를 통해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모습,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없던 열정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경아님께서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찐초코님께서 아이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면 수업이 저에게는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수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는 저는 다양한 짧은 게임들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박수를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업하는 것보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배우고 나면은 숫자로 뭐 눈치 게임을 한다던가 혹은 숫자를 이용해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맞추면 뭐 사탕을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짧지만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을 잘 활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혜영님과 유지연님께서 비슷한 질문이셔서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수업, 그리고 어떤 수업이 가장 즐겁고 뿌듯하셨는지. 네, 가장 뿌듯하고 즐거웠던 수업은 제가 이제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이제 아이들로부터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고 나올 때 굉장히 제 머리 뒷모습이 뿌듯한
그럴 때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뿌듯함을 느꼈던 적은 또 저에게 스승의 날 편지와 함께 그 펜을 선물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최고의 제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제게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또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그 감동적인 편지 받으셔서 참 부러운데요. 어쨌건 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신 노민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4일간 배움 중심 수업 실전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의 그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느꼈고요. 또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가 밝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일간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을 통해서 미래형 수업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4일간 강의해 주신 12분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생방송을 위해서 힘써주신 이채윤, 최재화, 최진영, 이수아, 이혜영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임해중학교를 빌려주셨는데요. 교장 선생님 및 교직원께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기획하고 후원해주신 허은숙 장학사님, 전지현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에도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